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정한 목소리 제니입니다. 날씨가 너무 춥네요. 사실 저희 집 세탁기도 꽁꽁 얼어버려서 빨랫감이 쌓여 있답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조금씩 따뜻해진다고 하니 우리 조금만 힘내서 하루를 건강하게 지내보아요. 자, 오늘은 말과 관계에 대한 책,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라는 생각 살면서 꼭 한 번 이상은 해보셨죠? 이 책은 수많은 인간관계와 수많은 말들로부터 내 마음도 지키고 관계도 지키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답니다. 말로부터 조금 더 내가 단단해지고 성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봐요. 그럼 우린 꿈에서 만나요.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힘들어 하는구나. 심리치료를 하는 분과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는 관계인데 그날따라 서로의 이야기를 터놓게 되었다. 상담 전문가인 그녀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내가 상담을 받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 3시간쯤 흘렀을 때 그분은 내 안에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나의 말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몇몇 특징이 그 상처에서 비롯된 불안으로 보인다면서. 불안은 좀 깊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꽤 좋은 방향으로 잘 쓰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해주었다. 나는 그날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오늘 우연히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 좋았어. 어린아이 때 상처가 어른까지 간다는 증거, 나로 확인함. 친구가 보내온 답은 한 줄이었다. 평소와 다른 반응이기도 했다. 더 갈 수도. 그 메시지를 보고 나는 하마터면 상처를 받을 뻔했다. 나에게 상처를 줄 생각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친구의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 말이 나의 아픈 구석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렇듯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받게 되는 것이 상처다. 그런데 정작 대놓고 상처를 주는 말에는 상처를 받지 않기도 한다. 그럼 무엇이 상처가 되고 무엇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달과 같아서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붙들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 자신을 살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기도 한다. 반면에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평생 불행과 등을 맞대고 살아가기도 한다. 내면의 어둠을 대면하지 못한 채 그저 견디기만 하는 이도 있다. 문제는 그 어두운 면이 다른 사람의 말에 자극받아 상처가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아무도 자신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스스로를 옹호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다. 남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단지 스스로를 지키려다 보니 그렇게 되고 만 것이다. 물론 상처를 받는 원인은 나 자신이 아니다. 눈치 없고 배려도 없으며 무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상대방이 문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서로의 본성을 고치려다가 갈등을 만들곤 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한 일이긴 할까? 나는 나를 좌지우지하려는 타인의 말에 무척 취약하다. 남의 비난이나 칭찬에도 약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그럴 때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다. 아, 나 이런 말에 힘들어하지. 나의 어두운 면을 인지하는 것이다. 내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다. 상대의 문제점과 잘못은 거기 그대로 두고 잠깐 동안 나를 위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그런 뒤에 상대를 대하면 화가 얼마쯤 가라앉고 조금 누그러진 말로 내 생각이나 감정을 전할 수 있다. 적어도 내 안에 쌓여있던 상처가 줄줄이 소환되어 감정 싸움에 휘말릴 일은 없게 된다.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자신의 어두운 면을 잘 관리하면서 사는 사람과 상처를 계속 드러내며 사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상처를 잘 보살피고 그것을 품위 있게 드러내는 사람이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시를 드러내면 그들은 좋은 면을 알아보는 감각이 무뎌진다. 결국 그 가시를 다 드러내고 살면 초라한 인간관계만 남을 것이다. 누구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에 가장 힘들어하는지 또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 유난히 예민한지를 스스로 아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덜어낼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보다 조금 나은 선택이다. 옳음과 공감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찰스 멀로 슐츠의 만화 피너츠의 주인공 찰리 브라운이 스누피에게 물었다. 스누피,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스누피라면 어떻게 대답할까? 반대로 내가 이 질문을 누군가에게 했다면 그들은 뭐라고 말해줄까? 누군가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유나 나의 근황에 대해 물을 것이다. 눈을 동그랗게 뜨며 조금 큰 소리로 왜? 라고 묻거나 무슨 일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 것이다. 어떤 사람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경험을 쭉 늘어놓다가 극복 노하우를 가르치려 들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 형식적인 위로를 건네고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는 사람, 바로 맞장구를 치며 자신이 요즘 얼마나 힘든지 더 길게 늘어놓는 사람, 세상에 안 힘든 사람 없다고 물타기를 하는 사람 등등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양각색일 것이다. 여기에는 절대적인 옳음도 그름도 없다. 조언이 필요한 사람은 조언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가, 수다가 필요한 사람은 수다가, 술이 필요한 사람은 술이 더 옳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누가 타인의 고민에 악의적 감정으로 위로하겠는가? 그저 각자의 선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이겠지. 하지만 여기에도 최악은 있다. 타인의 말을 판단하거나 심판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은 스누피의 말에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른다. 희망이 안 보인다고?
그렇다고 희망을 버리면 되겠어? 네 인생만 힘든 것도 아니고 힘을 내고 일어서야지. 나는 오랫동안 일명 솔로몬 병에 걸려 있었다. 솔로몬 병이란 어떤 갈등에 대해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자신의 현명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대략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에서 진 상황에서 생각해보니 심판 입장도 이해가 간다. 선수들이 다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팀장이 별것도 아닌 일에 소리를 고래골래 질러서 상처받은 여친에게 남친이 말하길, 너도 나중에 그 자리 가봐. 팀장이 얼마나 힘든 자리인데 그 입장도 이해해야지. 친구들과 장난을 쳤는데 선생님한테 혼자만 혼나고 온 딸에게 엄마가 말하길, 선생님이 애들 사정을 일일이 어떻게 다 알아. 네가 이해해야지. 모임 내 지인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힘들다는 사람에게 친구가 말하길, 들어보니 둘 다 잘못이 있네. 계속 볼 사람인데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네가 풀어. 나는 살아오면서 저런 말을 참 많이 했다. 그래서 친구나 지인은 많지만 친한 사람은 별로 없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냉정하다는 평가를 곧잘 들었던 것 같다. 실은 냉정한 게 아니라 솔로몬병에 걸려 있었던 건데 말이다. 여기에도 내 나름의 선은 있었다. 그게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건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었다. 지독한 솔로몬병이었다. 영화 원더에서 안면기용으로 27번의 성형수술을 한 주인공 어기가 처음으로 가족품을 떠나 학교에 갔을 때 어기를 흘끗거리며 쳐다보는 아이들을 향해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옳음과 친절 중 하나를 선택할 땐 친절함을 선택해라. 나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친절 대신 옳음을 선택했다. 그 옳음은 무엇인가? 조언이라는 탈을 썼을 뿐 나의 편견이며 작디작은 경험 내지는 쓸데없는 간섭이었다. 자, 스누피,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에 스누피는 뭐라고 말했을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찰리 브라운의 볼에 쪽 입을 맞췄다. 찰리는 말했다. 오, 그거 멋진 조언인걸? 스누피는 언제나 나보다 한 수 위구나.